안녕하세요. 시니어들에게 유용한 생활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시니어파워 만조입니다. 오늘은 폐암 초기 증상과 진행 단계에 따른 증상, 폐암 발병 원인, 폐암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올려드린 한국인의 암 발생 순위와 생존율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잉 진단 논란이 있는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에요. 거의 100%인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에 비해 폐암은 5년 생존율이 2019년 기준 34.7%밖에 되질 않아요. 이렇게 생존율이 낮으니 다른 암보다 초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중입자 치료에서도 초기 폐암일 경우 90%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잖아요.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폐암,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둘까요? 폐의 위치는 우리 가슴속 공간인 흉곽의 좌우에 있어요. 흉곽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 앞부분에 심장이 위치하고 있고 흉곽의 나머지 부분을 좌우 폐가 채우고 있죠. 그리고 폐 아래쪽으로 횡격막이 있어 흉곽과 복강을 나누고 있고요. 오른쪽 폐는 3개의 폐엽으로 왼쪽 폐는 2개의 폐엽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폐가 하는 역할은 공기 중의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이외에도 폐는 호흡을 통해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 몸속 산과 염기의 평형 유지에도 관여해요. 폐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폐암은 처음 종양이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 암세포의 크기와 병리 조직학적 기준에 따라 나뉘기도 해요. 종양이 처음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폐암은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나뉘는데요. 원발성 폐암은 폐조직 자체에서 생겨난 폐암을 말하며 전이성 폐암은 폐조직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발생한 후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와서 폐에 전이된 폐암을 말해요. 폐암은 또 암세포의 크기와 병리조직학적 기준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소세포암은 현미경으로 확인되는 암세포의 크기가 작은 폐암을 말하며 비소세포암 암세포 크기가 작지 않은 폐암으로 폐암의 80에서 85%는 비소세포암이라고 해요. 비소세포암의 경우 조기에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크기가 작은 소세포암은 수술이 어려워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반면 소세포암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에는 잘 반응한다고 하니 소세포암이라고 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비소세포암은 다시 편평상 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선편평세포암, 육종양암, 카르시노이드 종양, 침생형암, 미분류암 등으로 세분되는데요. 이 영상에서 이것까지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으니 비소세포암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할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 간접흡연, 성면과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 방사선 물질, 발암 물질 등인데요. 각 원인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1. 흡연.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자그마치 15배에서 80배나 높다고 해요. 5년 생존율이 35%도 안 되는 폐암 안 걸리려면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겠죠. 2. 간접흡연. 간접흡연으로도 폐암에 걸릴 위험도가 1.2배에서 2배는 증가한다고 하니 담배 연기는 어떻게든 피하세요. 3. 성면 노출. 성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10년에서 35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면이 건축자재나 단열재, 절연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성면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건강검진에서 폐 검사도 해보시는 게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겠죠. 4. 중금속 장기 노출. 비소, 베릴륨, 카드뮴, 유가, 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에 장기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5. 직업적 요인. 그 외에 검댕 같은 화기물질이나 알루미늄 생산, 코크스 생산, 주물업, 도장공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폐암 위험이 증가하니 폐 검사 자주 해보시길 추천해요. 6. 방사성 물질.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암의 원인이란 건 다들 많이 아시죠? 특히 라돈의 경우 흡연 다음가는 폐암의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를 요해요. 유명한 라돈 침대 사태 기억하시죠? 7.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이외에도 디젤 연소물, 대기오염 먼지 중 다원 방향 족탄 화수소, 중금속 등이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즘 심각한 환경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미세먼지 역시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니 황사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는 날에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은 가급적이면 삼가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폐암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폐암의 경우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도 감기 비슷한 기침과 가래 외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다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가 될 수 있으니 폐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저처럼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장기 흡연자의 경우, 또 직업상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폐 검사 꼭 자주 받아보시길 추천하고요. 그럼 폐암이 진행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1. 기침. 폐암 환자의 75%에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기침이라고 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암이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기침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특히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 보세요. 2. 객혈. 기침할 때 피가 섞인 가래나 객혈 증상도 폐암의 주요 증상이에요. 피가 가래에 섞여 나온다고 모두 폐암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 자주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3. 호흡곤란. 폐암 환자의 50% 정도가 호흡곤란을 호소한다고 해요. 폐암으로 인해 흉막 사이에 흉수가 차거나 종양이 기관지를 막거나 해서 호흡곤란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해요. 4. 가슴 통증. 폐암 환자의 30% 이상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종양의 위치나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날카로운 통증이 가끔 나타나기도 하고 둔중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5. 쉰 목소리. 폐암이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을 침범하면 성대 마비가 오고 이로 인해 쉰 목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해요. 6. 연하곤란. 폐암이 식도를 침범하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7. 상대 정맥 증후군. 우리 몸의 상반부에는 상반부 정맥에 피를 모아서 심장의 우심방으로 보내는 큰 핏줄인 상대 정맥이 있는데 폐암이 이 상대 정맥 주위에 생기는 경우 암덩이가 상대 정맥을 압박해서 생기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머리와 팔 부위가 심하게 붓거나 호흡곤란, 가슴 정맥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를 상대 정맥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 증상은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누우면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폐암의 전이로 생길 수 있는 증상도 살펴볼까요? 폐암이 뇌로 전이 되면 두통이나 구역질, 드물게 간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뼈로 전이 되면 해당 부위에 심한 통증과 골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외에 암세포로 인해 생기는 전신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식욕부진, 구토, 발열, 악액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악액질은 암 등의 악성질환이 말기로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신세약 증세를 말하며 몸이 마르고 무기력해지며 발과 눈꺼풀 등이 붓고 심한 빈혈이 오고 피부가 황갈색을 띠는 증상을 말해요. 이상으로 폐암의 원인, 종류, 초기 증상, 진행 단계에 따른 증상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폐 검사도 주기적으로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